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들의 지지선언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야만적인 사전투표에 혼탁한 선거관리 양상에서 국가 전반의 공정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한국노사연대 회원, 그리고 일부 지역 장기요양기관협회 중심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이 오늘 3월 7일 오전 11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지선언을 하는 모임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현장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요양시설을 제공하는 종사자, 그리고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장기요양 리더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오늘 지지선언을 위해 운영 중인 자체 밴드 및 실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과 찬성과 반대 여부 확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5%, 반대 20%로 동지지선언 개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밴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본 지지선언은 회원 전체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회원 중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시하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 모임 참여하는 회원의 지지선언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지선언에서는 1.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2. 민간 장기요양기관 전반 고충, 3. 윤석열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의 3가지 주제를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을 굴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끝까지 지킨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991년 제33회 사회시범에 합격하여 1944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하여 2019년 7월 16일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생한 대한민국 불법정치 표본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여 여당 정치적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 강행으로 여권의 갈등에 벗어 2020년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듬해 3월 3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 박탈하려는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이라는 부패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윤 후보는 2021년 3월 5일 검찰총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검사 생활 27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정치 경력과 신선함을 가지고 세파에 물들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된 점입니다. 검사 생활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동년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하며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선거 캠프인 국민 캠프를 조직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후보는 첫 공직선거를 제1야당 후보로서 대선으로 치르게 되었고,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흡탁한 정치 풍토에서 활동한 기존 정치인 비해 신선한 눈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와 시장경제 원칙 준수는 헌법 정신의 고수 제1의 국가 이념 겨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갈수록 비정상화되어 있는 자파문부의 무능과 부정, 용공사회주의 국가와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2. 민간 장기 요양 기간 처해 있는 고충 해결 절실. 2008년 7월 시작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장기 요양 서비스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으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서비스라 자리를 잡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역대 정부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사회주의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민간 정책적 특성을 무시한 채 갑질해 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 요양 기관을 보험 시작 3, 4년 동안은 정부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개인 취할 수 있게 사탕 발림으로 유도하였습니다. 2012년에 유서는 강제적으로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여 비영리화해놓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를 강제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일에서 버는 사업소득을 1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국가기준법을 위반한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장기 요양 기간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월 160시간의 기존 근무 시간을 무시하고 일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연차를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기상천외한 월 근무 기준 시간을 만들어 매월마다 모든 요양 서비스 제공자들이 평소 근무 시간을 훨씬 초월한 근무 시간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기준에 따라 한 종사자가 월 근무 시간 기준 시간이 1시간 부족해도 그 날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기관은 한수하게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요양 기관들은 1시간 덜 일한 종사자에게 한 달 일한 급여를 100%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법에 정해진 규칙도 무시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행정조사법을 위반한 채 현지조사 제도를 운영하며 장기 요양인을 범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서비스를 및 의료 서비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간 장기 요양들의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노인 복지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장기 요양인들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된 채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 요양 기관들이 부정과 부당 청구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기관 재정지, 국립 장기 요양 기관 확충, 인권 말살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장기 요양 제도의 계획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 포인트 기본 방향은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는 지금까지 장기 요양 기관을 민간인 투자하여 설립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비영리화에 강제화했다는 점과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들에게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둘째, 가상적인 비영리 기관의 틀 안에서 운용자와 종사자들은 인권을 말살하는 법적 초월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한 번 장기 요양 기관으로 지정해준 기관은 6년마다 재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협적인 요소가 있고 비인권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종사자들은 포함한 장기 요양들은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장 근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월한 인력 운영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기본 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측면의 위협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경영자나 근로자의 기본 인권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윤석열 정부의 장기요양 제도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공립장기요양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목적과 서비스를 명백히 하고, 둘째, 정부의 기관 통제 목적 회계 기준을 국공립기관, 민간장기요양기관 생태적 특성을 살려 재무회계 기준을 이완화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재무회계 기준, 민간은 기업회계 기준. 셋째,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을 촉진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근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1. 불법과 부정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 청구 시 사전을 잘못된 점을 스크린에 냄으로써 부정과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구 시스템의 개발 활용과 2. 사회 장점인 획일적인 기관 운영 기준을 탈규제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개선하는 것. 3. 인공지능 로봇, VR, AR 등 4차 혁명 기술을 활용한 요양 서비스 모델 개발로 요양 서비스 종사자들은 근로 강도를 완화시켜 장기 요양 기간을 일할만 나는 일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과 헌법적인 수호, 인권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민간 장기 요양인 일동은 윤석열 후보의 국가경영 원칙이 민간 장기 요양 기관 시장에도 접목되어 진정으로 민간 장기 요양 기관이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지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화이팅! 3월 9일 국민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2022년 3월 7일 민간 장기 요양을 대표하여 종사자 대표 간호사 고현숙 드림.